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입니다. 자, 오늘도 한 주간에 핫하게 움직였던 그 상한가 같은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또 다음 주에 확실하게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한가 종목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 주간 핫하게 시장을 달구었던 상한가 같은 종목군도 한번 같이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상한가를 좀 연출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불어왔던 우리가 이제 쌍방울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쌍용차에 쌍자만 들어가도 크게 시장이 들썩거리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그런 쌍용차 모멘텀을 받고 종목군이 많이 움직였고요. 그래서 현재 뭐 나노스나 광림, 그 IOK, 미래산업, 쌍방울, 비비안 여기까지는 다 계열사라든지 또는 컨소시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큰 움직임들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자, 룽투코리아와 드래곤플라이, 룽투코리아는 자회사에 대한 흥행, 출시 흥행 기대감이죠. 그래서 게임이 출시를 했는데 해외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로 또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 그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P2E 관련된 자회사에 대한 부분에서 소셜 카지노를 P2E로 글로벌 서버를 만들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P2E가 부각이 되면서 오르는 모습이었고, 자, EM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참여를, 컨소시엄에 참여한다는 이슈로 상한가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보텍은 우리가 노후 수도관에 대한 교체, 수도관 교체에 대한 모멘텀으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자, 요거는 좀 체크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움직이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움직임 자체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상한가 같은 종목은 한 번만 움직이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크를 좀 해놓고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금호 HT하고 UNI, 움직임들이 화요일 날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갑자기 KG그룹이, 우리가 또 쌍용차 인수에 참여한다라는 의사가 또 진해지면서 또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즉 KG 동부에서 마찬가지로 그 흐름이 나타나면서 좋은 모습을 유지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차트를 한번 같이 이번 주에 상한가 같은 종목군들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상한가를 먹을 수 있을까 또 차트 공부를 먼저 해 보실 텐데, 자, 우리가 지난주 공략했던 이 비비안이 2연속 상한가 갔습니다. 두 번 연속 상한가 가면서, 자, 일단은 밥값했습니다. 이 상한가 가는 모습이었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음봉에 대한 지지, 음봉 지지와 그리고 하나는 또 삼각 수렴 패턴이 만나는 그런 두 가지에 대한 기법이 작용이 됐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여기 앞에 단기 저점에 대한 화살표가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꾸준하게 이제 하방 자체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그 자리가 깨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대한 하방 지지가 나오면서 주가가 변하는 모습이었고, 자, 대신에 이제 단기적으로 상한가를 두 번을 움직이는 모습인데 대부분의 거래량이 여기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움직였던 거래량들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요걸 좀 더 확대를 해서 상한가 가기 전까지 여기까지 한번 확대를 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을 보시면 앞서 이제 단기 저점이 형성됐던 구간 자체에서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자, 거기에서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지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났죠. 이 말은 누군가는 투매에 대한 물량이 이루어졌고 이 자리에서 바닥에서 잡았던 것들은 외국인과 기관을 제외한 누군가가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그런 손바뀐 물량이 형성됐다고 했죠. 그러면 이런 자리가 하나에 대한 지지점으로 형성되는 구간들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거래량을 보면 이 자리가 또 되는데, 자,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음봉이 발생하면서 자, 이렇게 퍼지는 모습이었는데, 자, 앞에 이 자리와 1번 그리고 2번 자리를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이 음봉에서도 또 거래량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 여기서 3번 적어 놓습니다. 3번. 자, 그리고 또 한번 거래량이 또 터지는 여기가 또 4번이 되겠죠.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갭 하락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4번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왔던 이 1번과 2번, 3번, 4번 이 자리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역별이라는 거거든요. 자, 역별 상황에서 음봉이 떨어질 때 밑에는 이제 우리가 이평선이 대부분 다 이제 역별 상황이니까 저항이 됩니다. 하지만 밑으로는 지지점이 없죠.
하지만 그런 자리에서 대부분 이렇게 밑꼬리를 다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자리에 대한 부분을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드러났다는 것은 누군가는 매도를 하는 물량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누군가가 매도를 했다는 것은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들어오는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다는 것은 누군가는 매도를 했지만 매수를 해야지만 거래량이 터질 수 있으니까 오늘 100주가 거래가 되었다면 100주에 대한 누군가는 매수를 했던 거고 누군가는 매도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이 구간이 지지가 된다는 것은 밑에서 잡는 애들은 이 주가에 대한 뭔가 인위적인 힘을 형성할 수 있는 그 누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럼 그 자리에 대한 하방이 지지가 되는 부분이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봐야 되는 것이, 자, 여기에 거래량이 상방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요 자리에서 상방에 대한 거래량이 강하게 나타났고, 자, 요 두 가지 봉에 대한 거래량이 나왔던 것도 요 선, 요 기준선, 상방에 있는 저항선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또 나왔고, 요 마찬가지 상방에 있는 거래량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거래량이 상방에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자, 요 흐름 자체, 상방에 대한 부분에서 거래량은 나오고 있지만, 다 이 갇혀져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탁 쳐주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저가가 꾸준하게 지금 올라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따로 확대를 해서 보면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나요? 자, 이렇게 되는 이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삼각수렴 패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고가는 고정돼 있지만 저가를 꾸준하게 올려내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차트, 그래 우리가 책에서는 이런 삼각수렴 형태를 상당히 쉽게 설명을 하지만 실전 투자에서 사실 삼각수렴을 잡아내기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가 이런 추세에 대해 안에서 있을 때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변화가 조금씩 변칙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투자 심리가 일부씩 왜곡이 되다 보니까 자, 이런 움직임에 삼각수렴에 대한 움직임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서 한번 꺾었다가 올라가거나 또는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마지막에 여기서도 밑꼬리가 한번 길게 달려요. 그래서 이탈이 되는 물량이 생기고 난 다음에 뽑아내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이게 빠지지 않았다면 상한가를 못 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뺐다가 앞에 대한 지지점을 깨고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추세를 장중에 일시적으로 깨버린다는 거죠. 깨니까 이거 아닌갑다 하고 나가는 물량들이 발생하는 거고 그냥 그것을 누군가 받아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추세를 일시적으로 이탈했다가 뽑아내니까 강하게 상한가가 두 번이 형성되면서 거래량이 터져버리는 거죠. 자, 이런 움직임들. 우리가 흔히 이런 삼각수렴에 대한 부분이 존재를 하고 이 삼각수렴을 반대로 돌려본다면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저점은 고정되어 있는데 고점은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우리가 이런 종목군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고가 권역을 한번 형성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요. 자, 뭐 이런 움직임이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나올 때 이 저점을 여러 번 다지는 우리가 이제 흔히 다중바닥 형태라는 차트를 보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가 이제 저점이 여러 번 다져졌으니까 여기에서는 지지가 될 것이야 라고 하지만 지지가 사실 안 되고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요 그림을 돌리면 이 그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요거를 위로 계속적으로 때리면 뚫린다. 대신에 반대로 밑으로 계속적으로 때리면 뚫린다는 거죠. 이거는 이탈되는 개념이고 이거는 위로 상방으로 뽑아내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이익 실현이 안 나왔다면 세력에 대한 이탈이 없다면 종목은 횡보모가 길면 길수록 강하게 발산이 한번 나타날 것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비비안 같은 경우는 하방에서 삼각수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가를 다져주는 음봉에 대한 지지점이 형성되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삼각수렴 형태,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자. 제가 상세한 설명을 또 다음 공개 방송 때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삼각수렴 이후에 강하게 상승을 붙이면서 지금 거래량을 터졌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잡을 수 있어도 우리가 여기서는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죠? 두 방을 갔기 때문에 이미 60% 이상 단기간에 큰 수익이 났어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이번 주에 핵심적인 이슈들 나왔던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같이 보면 우선 이제 쌍용차 관련된 이슈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 쌍용차. 사실 이제 쌍용차를 인수한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까? 자, 아니죠, 사실. 하지만 왜 나왔을까? 시장이 그만큼 호재에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뭔가 시장을 당길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수급이 쏠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쌍용차에 쌍만 들어가도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쌍방울도 그렇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게임 출시.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 그죠? 게임 출시에 대한 것들, 그 P2E가 나오는데, 자, 오늘 P2E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P2E라는 것은 플레이 투 언입니다. 자, 우리가 그 전까지는 플레이 투 윈이라고 했죠. P2W라고 했어요. 자, 플레이 투 윈은 뭐냐면 우리가 이기기 위한 게임을 하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 돈을 쓰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플레이 투 언, 얻기 위해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뭘? 그러니까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P2E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현재 불법입니다. 자,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해서 불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NFT 같은 경우에도 사행성 조장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게임에서는 아직까지도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이 플레이 투 인, 이것은 현재 합법적인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플레이 투 온 자체가 이슈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글로벌 서버를 만드는 업체여야 돼요. 글로벌 서버. 그래서 반드시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접속자 수가 많아야 됩니다. 이런 접속자 수가 많아야지만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강하게 형성되면서 주가를 뽑아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접속자 수가 많을수록 우리가 플레이어가 많을수록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 수익권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수도관 이슈인데, 자, 유보텍이라는 기업이 갑작스럽게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기억하자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유보텍 같은 기업들이 사실 별거 아닙니다. 물론 그냥 개별주라고 봐야 되는데요. 대신에 이제 수도관 관련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얘기들. 우리가 지금은 요게 요번 주에 이슈가 됐던 것은 서울에 대한 상수도관에 대한 교체 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였는데, 자, 지금 윤 정부에 대한 정책 중에서 신도시,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죠. 그리고 이제 분당, 일산 쪽을 우리 일기 신도시라고 하고, 그 일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이나 우리가 리모델링 시장을 계속적으로 지금은 조건을 완화하고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도시들도 노후된 도시예요. 그렇다 보니까 수도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상당 부분 지방적인 부분에서 교체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요거는 부동산 이슈와 맞물리면서 저는 움직임이 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아직까지 한번 움직이고 난 다음에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나올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항상 보면 4월 달부터 한 7월 달 그 사이에 항상 싱크홀 이슈가 나타났을 때가 요 사이 구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장마가 오고 이러면 갑자기 또 싱크홀 관련된 얘기가 한 번씩 항상 나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결국 노후수도관 때문에 그런 얘기도 같이 엮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자.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오늘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이 쌍용차 관련된 부분인데,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상당히 빨리 칼을 빼들었어요. 자, 쌍용차 인수전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이상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정조준하겠다. 이제 불공정 거래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상당히 빠르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상한가 3방 가고 난 다음에 곧장 지금 조사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종목군들이 빠져버리는 모습들이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쌍용차라든지 광림이라든지 비비안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저희가 항상 보면 이제 상한가를 선점하자고 하잖아요. 그죠? 올라가기 전에 잡자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올라가고 나면 반드시 변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는 공략했죠. 이번 주는 이익 실현을 하자고 했는 것도, 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가 차트적으로 한번 더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 화면에 나온 것이 쌍방울의 일봉입니다. 일봉인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앞에서 많은 거래량을 붙여서 한번 주가가 올렸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고가가 형성되면서 지금 한번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 여기가 거래량이 더 많아요. 그죠? 거래량이 더 많은 상황이 펼쳐졌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술적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대신에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봐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삼각수렴 형태를 띄었을 때, 자, 고가 권역에 대한 부분 자체가 돌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죠. 안 되고 난 다음에 저가를 올리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앞에 있는 자리가 뒤에 있는 자리가 더 높게 형성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서 윗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서 이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이 자리에서 거래가 나왔는데, 자, 이 거래량을 우리가 이익 실현으로 봐야 될 것이냐, 매수로 봐야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저는 이익 실현에 섞여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자리가 돌파가 안 됐다면, 앞에 있던 자리에 대해서 막혀 있는 자리라면, 이거는 더 갈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죠? 저가를 올리면 더 갈 수 있는 차트지만, 지금은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돌파를 하면서 이슈가 터져버렸어요. 그 말은 이 거래량에 대한 대부분이 이익 실현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가가 빠졌더라도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반등은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올라가서 이 위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안 나왔다면 더 갈 수 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았다면 더 갈 수 있지만 지금은 둘 다 성립하지 않는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면 이번에 광림인데, 자, 광림도 마찬가지예요. 자, 앞에서 꾸준하게 저항을 받았던 이 자리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돌파를 해버렸어요.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 신고가를 쓰는 모습이었는데, 자, 거래량이 어디서 가장 많이 터졌는지 봐야 돼요. 거래량이 앞에 자리에서 터지는 게 아니고 뒤에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이만큼 터져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오르면서 지금 여기에 대한 주가가 앞에 있던 자리를 돌파하고 넘어와 버렸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조정을 보이고, 여기에 조정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눌림목에 대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눌림목에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반등은 나옵니다. 하지만 그 반등 자체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는 반등이지, 우리가 추세적으로 다시 여기가 올라올 수 있는 반등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 반등은 A파동, B파동, C파동이죠. 그죠? 우리 올라갈 때는 단기간에 올라가더라도 빠질 때는 A, B, C 조정파동이 성립된다는 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앞에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또 이것도 형성되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뭐 시중에서도 투자 심리가 한번 꺾이면서 추가적인 주가에 대한 뭐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찰발 이슈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테마 또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도관 관련된 테마, 이런 것들은 한번 상한가 가지 않을까? 자, 일단은 수도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이 노후 수도관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뭐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특히 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노후 수도관이라고 해서 안 쓰는 게 아니죠.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노후된 수도관이 지금 현재 수요는 더욱더 증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당연히 교체 주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자,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과 또 연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지방선거가 6월 달인데,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여당과 야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당의 입장에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이슈를 던지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갈라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갈라치기 안에서도 바로 이 부동산 이슈를 잡고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이 부동산 이슈 상당 부분 연계가 되면서 승리를 가져왔다시피 결국에는 이 승리에 대한 공식을 이번에도 깨지 않고 가져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인수위 정책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250만 원 공급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세제 혜택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던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수도권에 대한 성패를 좌우하기 위해서 이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관련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저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노후 수도관 관련된 얘기도 함께 정비 사업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반드시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서울 내에서도 그 한강 주변 개발권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현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 관련된 이슈들 중에서도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 참고하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보택은 한번 상한가를 갔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상한가하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또다시 한 번 더 이슈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금강철강이나 화성밸브, 동양철관, 한국주철관, 그리고 휴스틸, 하이스틸 같은 기업들도 함께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 우리가 이제 방산 이슈인데, 오늘 방산주가 다 올랐어요. 우리가 지난주도 제가 방산은 좀 보자 했는데, 방산주는 지금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물론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평화주의자고, 지정학경 리스크가 없기를 바라는, 상당히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대신에 우리가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떠나서 국방부를 현재는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번 주에 일단 국무회의를 통해서 예비비가 300억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용산 시대를 맞이하겠다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국방부 이전을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네. 국방부 이전을 해야지 청와대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저도 물론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만 이 이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전을 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선적으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반경 이게 몇 킬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여기 비행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강제 사격입니다. 강제 사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공망이 깔려 있다는 거거든요. 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이런 테두리가 한번 쳐지는데 여기에서 들어왔을 때 경고를 하죠. 그래, 여기에 이런 망들을 까는 그 대공 타격과 그리고 이제 레이더 망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다 구축을 해놔야 되겠죠. 시스템적인 구축이 필요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전술적 장비라고 하는데, 그 전술적 장비를 현재는 청와대에 맞춰져 있다면 이것을 여기 용산에 맞춰서 다시 다 세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방산주에 대한 부분에서도 신규적인 발주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이사하는 것처럼 그냥 이사주센터에 와서 실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국방부 안에 있던 전술적 장비를 빼내고 옮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타격이라든지 또는 레이더망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전술적 장비에 대한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김일성 탄생일에 맞춰가지고 북한에서 지금 추가적인 핵실험을 할 수 있다라는 미국 측에 대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 감안했을 때 방산주가 이번 주에도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 방송 다시 한번 꼭 참고해서 보십시오. 그만큼 다음 주도 또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요거까지 꼭 체크를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방산주라고 하면 흔히 이런 참 실적도 안 받쳐주고,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군들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요즘 방산주 좀 달라요. 우리가 이제 한국항공우주, 우주항공청에 대한, 항공우주청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는 시점.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RG 넥스원도 지금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아이러니한 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이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전쟁이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다들 국방비 예산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서 동남아 쪽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무기들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방산주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방산주라고 했을 때는 삼총사가 있죠. 하나가 이제 빅텍, 퍼스텍, 스페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테마적인 움직임들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뭐 하나나 풍산, 쌍용정보통신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하는 기업들, 휴니도 마찬가지죠. 전술적 장비 관련된 기업이고 포메타 한일단주까지 기억을 하면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수산 관련주인데요. 러시아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 번씩 순환매가 다 돌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산 관련주도 한번 움직이고 난 다음에 3월 24일 날 한번 강하게 상한가를 가고 난 다음에 지금 잠시 좀 쉬어가는 과정들이에요. 항로를 변경한다. 원래는 러시아 쪽으로 해서 우리가 넘어왔던 것들이 연어 같은 것도 우리가 노르웨이에서 하는 연어가 많죠. 이런 것들이 러시아 통해 넘어왔는데 항로를 변경하다 보니까 운임비가 상승하고, 운임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수산물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우리 한 번씩 이슈가 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석탄 관련주 마찬가지 EU가 러시아 석탄에 대한 수입을 중단하면서 거기에 따른 대체제로 우리가 석탄에 대한 광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움직임들이 한 번씩 나타났었는데, 요게 한 번만의 움직임이 나오고 끝나는 이슈는 죄송합니다.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슈가 몇 번 생길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에 대한 강한 상승 이후에 앞으로도 좀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보고, KPF 같은 기업도 이번 주에 상당히 움직임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GS 글로벌도 그렇고 눈여겨보셔야 되고, 나머지 뭐 LX 인터내셔널이나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원래 유통 상사 관련해가지고 기업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우량하게 움직이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지전자 5G와 또 연관되어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죠. 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목해야 할 테마군들도 한번 같이 보셨어요. 우리가 최근에 시장을 보면 모든 종목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죠? 하지만 이슈가 그만큼 솔리마가 나타나는 시장이거든요. 그런 솔리마가 나타나는 쪽에서 우리가 종목군들을 선정해야지만 또 트레이딩이 가능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량주를 좀 모아갈 수 있는 전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한번 명심을 꼭 하시면서 슬기롭게 저와 함께 시장을 한번 이겨내 보시길 바라겠고, 우리가 다음 주 또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군들 한번 준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던 이 비비안이 무려 상한가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갔습니다. 빵빵. 자, 이 사실 상한가 처음에 먹고 나면 심장이 떨린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그런 심장 어택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 자 그만큼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 또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요. 다음 주도 한번 해보자. 자, 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빅텍, 퍼스텍, 스페코, 그리고 이제 앞서서 휴니드 말씀드렸던 기업까지 조금 국방 관련해 가지고 다음 주에도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런 이제 방산주들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방산주들 조금 눈여겨보시면 효과를 좀 거둘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제 수주를 신규적으로 받는 회사들이 좀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참인지니어 같은 기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영에 대한 정상화가 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경영 정상화로 인해서 상승하는 기업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사조 시푸드 이런 것도 이제 수산 관련해서 최근에 움직임 자체가 나오고 있죠. 사실 우리가 뭐 요즘에는 무한 리필이라든지 또는 연어 이런 쪽에 대한 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연어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수산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좀 높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KPF 같은 기업들 앞서 얘기했던 이제 석탄 수입이 중단됨으로써 여기에 따라서 대체를 할 수 있는 광산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기업에 대한 움직임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시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도 저와 함께 즐겁게 시장을 다음 주도 활기차게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4월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